특명, 초보조사 농민을 붕어 낚시꾼으로 만들어라. 농민의 붕어 낚시 입문기 그 세 번째 시간. 제작팀은 물낚시를 시도하기 위해 멀리 전라남도 무안의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김프로님, 네, 제가 지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지금 먼 길을 왔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전남 무안 소재에 있는 네. 수양지라고 수양지? 굉장히 남쪽이죠. 네. 바닷가가 인접해 있고 네. 지금 날이 겨울이고 추워진 관계로 네. 중부권에서 물낚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 시간 걸쳐서 일로 내려왔어요. 붕어를 찾아서 이 먼 길을 왔는데 제가 오늘 이곳에서 붕어를 잡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오늘 어떻게 꼭 가능- 붕어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예. 또 우리 이 큰 붕어 여성 회원분들도 네. 한 두 분 오셨어요. 직접 한번 제가 근데 느껴보셔야죠. 그 여성 회원분들하고 대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분은 좀 베테랑이시고 네. 한 분은 민자 씨처럼 젊어요. 네. 젊은 뭐 회원분인데 네. 낚시 배운 지 1년 정도 됐고 1년. 예, 1년 됐는데 그래도 곧잘 해요. 아 근데 1년 되신 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대결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아, 뭐 말도 안- 대결이라기보다도 직접 여성분이 낚시하는 것도 보고 네. 옆에서 배우는 자세로 같이 하면 되죠, 뭐. 제가 한 수 배워야겠네요 그분한테. 그렇죠. 네.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에 위치한 수양지. 이곳은 만수 면적 2만여 평으로 주말이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방에서 우측 연안으로 수초가 무성해 토실토실한 붕어의 손맛을 보기에 더없이 좋다고 하는데요. 수심은 전반적으로 약 1.3m에서 1.5m. 미끼는 지렁이와 새우가 아니, 모두 지금 적당하다고 합니다. 누구 패실라고 이 몽둥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네. 저기 원래 수초 제국인데 수초 제거요? 네, 수초 제국용으로 나온 건데 네. 겨울에 연안에 살얼음이 끼게 되면은 낚시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깨서 쓰려고 이렇게 공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임시적으로. 망치예요? 얼음을 깨기 위한 얼음 도구예요? 깨기 위한 도구요. 지금 얼음이 얼려서 지금 네. 얼음을 깨기 위해서 그렇죠. 요걸로 그냥 톡톡 두들겨가지고 네. 살얼음 같은 거는 깰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얼음 깨다가 붕어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얼음을 깨지 않으면 낚시를 못 하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네. 수초 제거기를 이용해 얼음을 깨기 시작하는 김태우 프로. 망치구나. 물낚시가 가능한 곳을 우와, 찾아 얼음 다 녹았네. 전라남도 무안까지 내려왔건만 이곳 수양지 역시 뚝 떨어지는 기온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살살. 행여나 붕어들이 도망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노민. 그녀의 걱정이 괜한 것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낚시를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이거 못 쓰면 되겠네. 자, 낚싯대를 줄 테니까 지금 낚싯대만 있어요. 채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네. 전번에 배운 거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직접 채비를 한번 달아보세요. 네. 달아봐가지고 자, 잘할 수 있습니다. 붕어 낚시를 마스터하는 시간인 만큼 오늘은 우리의 노민조사. 혼자서 채비를 완성해야 저번에 그 하는데요. 배웠던 것들 네.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직접 한번 매듭부터 시작해가지고 채비를 한번 매보세요. 먼저 팔자 매듭을 첫 번째는 그렇죠. 노민의 특기라고 할 수 팔자 있는 매듭은 팔자 매듭 제가 묶기. 제일 자신 있는. 일단 시작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역시 아주 쉽게 성공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다음은 제가 초리 때 이 낚시 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기억이 굉장히 어려운 매듭법이에요. 밑으로 넣어서 잡고
두 번째는 그렇죠. 초리대의 낚싯줄 묶기인데요. 어째 조금 긴장한 모습이죠? 네, 맞아요. 쉽지 않죠? 팔자 매듭과는 달리 조금 서툰 아, 솜씨를 이래서 보이는 어디- 노민조사. 붕어를 잡고 초리대에 낚싯줄을 묶는 것 또한 붕어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자, 아직은 한 그 바퀴를 방법이 돌려야 손에 되거든요. 익지 않은 그럼 아까랑 모양입니다. 똑같이 돼요. 있어서 다시 아니 이렇게 한 바퀴 감아줘야죠. 그럼 또 풀리게 돼요. 살짝 도움을 주는 김태우 프로. 아하,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왕초보 노민 역시 그제서야 초리대에 낚싯줄 묶는 방법이 생각났나 봅니다. 쭉 잡아당기고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 도움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성공. 노민 마치 다행이라는 듯 이제서야 미소를 짓는 모습이죠. 줄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근데 줄을 네. 줄을 이제 낚싯대 길이보다 한 뼘 정도 작게 맞추는 그렇죠. 거죠. 맞추고 자, 코팅하고 네. 자, 그다음에 고무를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채비를 완성해가는 노민. 어느새 낚시꾼이 다 된 것 같은 모습인데요. 혼자서 척척 해내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매듭이죠? 팔자 매듭. 그렇죠. 어디에 연결할 거죠? 팔자 매듭을 하고 이제 봉돌을 그렇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팔자 매듭. 그렇죠. 이렇게 팔자가 대져야지 팔자가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날 감기에 걸린 노민. 계속해서 코를 훌쩍거리면서도 열심히 자, 채비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보 낚시꾼들에게 있어 채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제 아무리 큰 고기를 낚았다고 해도 혼자서 채비를 완성할 수 없다면 그렇죠. 그것은 어쩌다 운이 좋아 고기를 낚은 것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초보 낚시인일수록 채비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렇죠. 사실 잊지 마셔야겠죠? 그러면은,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뽕돌을 넣었으니까 이제, 찌. 네, 그렇죠. 어느새 채비에 찌를 칠을 꽂고, 꽂고 있는 우리의 이제 왕초보. 한번 김태우 프로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물에다 합격점을 한번 받을 던져보고. 만한 실력이죠. 생각보다 훨씬 잘 해내고 있는 왕초보 노민. 이제는 모든 채비를 마친 후 찌맞춤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찌를 맞출 건데요. 지금 오늘 제가 월척을 잡을 포인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찌를 맞출 건데 제가 또 자신 있는 치기 앞치기를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아유 참. 이 느낌이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찌맞춤이라며 부드럽게, 슬쩍 가볍게. 핑계를 대는 왕초보 노민. 어째 시작도 하기 전부터 조금 긴장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막 낚시 걸음마를 시작한 노민에게 찌맞춤까지 완벽하길 바라는 건 조금 벅찬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민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다시 재도전의 칼을 가는 노민조사. 채비를 정비한 후 다시 찌맞춤을 시도해 보는데요.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역시 뭔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자, 바늘 여기 있습니다. 찌맞춤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드디어 채비에 바늘을 다는 노민조사.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채비를 보면서
어느새 자신도 뿌듯해하는 듯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낚시를 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네. 이제 수심을 맞춰야죠. 네. 찌를 맞춰야 되니까. 어려운. 자,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가지고 지금 그게 가라앉으니까 이거보다는 수심이 좀 깊거든요. 예. 그러니까 찌를 좀 올려보고 본인이 한번 직접 수심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완성된 채비를 투척해 수심을 맞춰보는 노민조사. 어느새 제법 부드러운 스윙 동작까지 정말 일취월장하는 모습입니다. 서서히 가라.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네. 이 찌 맞출 때는 이 지금 찌가 잠겼잖아요. 그럼 찌를 수심이 더 깊다는 얘기 아니에요. 찌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 내려 맞춰야 돼요. 수심을. 찌를 이렇게, 올려 맞추는 게 점점 올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음. 항상 찌는 수심을 더 깊게 해갖고 찌가 이만큼 나오면은 이제 그만큼 조금씩 내려가면서 내리면서? 그렇게 맞춰야 돼요. 자, 어느 정도 3주째 또 모르는 사실을 또 하나 알았네요. 네. 이렇게 올려서 한번 맞춰본 다음에 조금씩 그렇죠. 내리면서 네. 맞춰보겠습니다. 김태우 프로가 이야기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수심 맞추기에 도전하는 노민조사. 역시 단번에 성공을 거두는 뛰어난 실력을 뽐냅니다. 거의 맞은 것 네, 같은데. 한 번에 맞았어요. 타고난. 자, 바닥에 네. 이렇게 자프를 걸어갖고 나오네요. 네. 지금 그쪽에 던졌으니까 네. 이제 낚시할 자리, 이 네, 받침대가 제 놓여 있는 포인트. 자리, 그쪽에다 한번 던져보세요. 수심이 바닥이 다 틀려요, 보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는 노민조사. 실제로 공략할 포인트에 정확한 수심을 맞춰보는 것까지 모두 성공입니다. 앞치기가 안 하다 보니까 자주 해버릇해야지 뭐든지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세 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약간 흐트러졌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끝에 낚싯대 휘임새를 어느 정도 주고 팔은 이제 앞으로 정면 항상 던질 때 앞치기는 정면을 바라보고 이 봉돌 위에 잡은 손을 뒤로 조금 빼서 이렇게 힘새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은 왼쪽 손을 탁 놓으면서 낚싯대를 들어주면 좀 꼬짝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내려놓으면 됩니다. 항상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에다가 네. 낚싯대를 똑바로 세워갖고 놓고 딱 내리고. 잘한다고 했었는데 너무 어, 자만하다 어. 보니까 또 안 되네. 자, 시선은 정면. 던지고자 하는 방향 보고. 그렇죠. 한번 설명드리니까 쉽죠? 네. 자, 수심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낚시 채비에서부터 앞치기 기술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완벽하게 복습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연습을 해봄으로써 그 사이 잊어버렸던 동작의 감각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밥은? 자, 이번에는 떡밥을 만들 차례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섬유질, 뭐 콩가루, 약간 좀 미숫가루 냄새 구수하게 났던 떡밥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이 지역에 맞는 떡밥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오늘은 낚시가 이제 지렁이하고 네. 떡밥을 그걸 짝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렁이하고 떡밥을 병행해서 낚시를 할 건데 오늘의 떡밥의 의미는 붕어를 유혹하는 거예요. 붕어를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냄새도 좋아야 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콩가루 성분 있는 거 하고 네. 요게 새우가루가 첨부된 거예요. 네, 이 떡밥이 새우가루. 요 떡밥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바닥에 새우가 많이 서식을 해요. 네. 여기 같은 이 수영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우 가루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배합하고 그리고 이제 지렁이와 함께 지렁이하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배합은 네. 이제 뒤에 보시면은 배합 설명이 나와 있고 네. 그렇죠? 자 요렇게 입자가 가는 떡밥 있죠 콩가루 네. 같은 거는 이렇게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굉장히 찰지게 돼요. 이게 가늘잖아요. 네. 보시면 가늘게 찰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풀림에서도 약간의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입자가 거친 떡밥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순수 넣어주세요. 떡밥을 배합해보는 노민조사.
오늘의 파이팅을 기원하며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콩가루와 새우가루로 떡밥을 만들었다고 좀 합니다. 약간 거칠고 두꺼운 거 더 많이 배합을 아, 하고. 거칠고 두꺼운 거보다도 네. 어느 정도 이제 풀림 정도가 잘 풀리도록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네. 그리고 배합을 잘해야 돼요. 물 배합을. 자, 한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렇지. 자, 물이 좀 부족하네요. 자, 그걸로 이렇게 넣고. 진짜 지렁이가 너무 좋아요. 지렁이가 이제 친근해져서 자, 뭐 징그럽지도 않고. 이제는 지렁이마저 친근해졌다는 지금 노민. 이제 바늘을 한번 어느새 갈아보고. 옛 기억을 모두 잊었나 봅니다. 이게 보세요. 짧은 바늘에 네. 짧은 목줄에 그 지렁이를 달게 되면은 네. 이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목줄을 감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길게 나와 있는 바늘에다 달고 앞에는 떡밥으로 이제 처음에는 좀 크게 네, 맞아. 크게 이렇게 기억이 해서, 나요. 네. 대충 탁 뭉치고. 네. 오케이. 오늘은 특별히 지렁이와 떡밥을 모두 이용해 짝밥 채비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노민조사, 어느새 지렁이와도 세 번째 만남입니다. 실은 지렁이 친근하다는 건 아, 그리고 거짓말인데. 지렁이를 먼저 달게 되면은 네, 떡밥에 이런 이제 흙 같은 게 묻으니까 네. 이제 떡밥을 자, 손 닦고 떡밥을 먼저 달고. 나는 걸로 하고. 안 싱싱한 것 같아. 좀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어. 자나? 가장 비 오는 날이면 어디에선가 몰려나온 지렁이들을 본 적이 있긴 했지만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렁이를 바늘에 꿰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노민조사의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렸었죠. 하지만 두 번째 만남부터 노민조사는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가 손에 닿는 것조차 끔찍해하던 그녀가 이제는 그 약한 지렁이를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한 것이죠. 벌벌 떠는 지렁이의 불쌍한 모습 보이시죠? 통통한 놈으로다가 찔르면 꿈틀하겠죠.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른 지렁이를 골라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바늘에 꿰는 쭉 왕초보 늘어놓고. 노민. 누가 감히 그녀를 초보 낚시꾼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잡고 그렇죠. 지렁이를 그렇게 다루는 준비를 기술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렁이까지 이렇게 드디어 떡밥과 지렁이 미끼로 짝밥 채비를 완성한 노민조사. 고기들을 유혹하는 데는 떡밥의 힘이, 그리고 입질을 받는 데는 싱싱한 지렁이의 힘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분이 좋은 게 한 월척을 잡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꼭 잡아야 되는데. 드디어 낚시를 시작하는 왕초보 노민조사. 이제는 빨리 입질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오늘은 손맛도 한번 느껴보고 좀 큰 월척을 잡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이 낚시계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먼 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손맛을 보고 큰 월척을 잡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손맛과 눈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특히 붕어 낚시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자 제대로 된 붕어의 손맛을 보고야 말겠다는 약속 때문에 노민조사의 마음 또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내 친구 지렁이 친근해졌죠 이제. 한동안 입질이 없자 다시 채비를 정비해보는 왕초보 노민. 다시 한번 희망을 가득 담아 채비를 투척해봅니다. 우리 이 붕어 낚시는요. 네. 뭐 다른 거하고 달라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승부가 나고 그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제대로 이제 포인트 보는 안목을 키워가지고 네. 붕어가 이제 나오겠다 싶은 자리에서는 이제 대편성을 하고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자리에서 이제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소랑같이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도 말고 주변에 혹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더더욱 방해가 돼요. 뭐 혼자서 낚시하는 것도 방해가 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네. 그러니까 항상 예의범절 낚시터에 와서는 예의범절도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주변 정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매너도 있어야 합니다. 네. 낚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낚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일 텐데요. 낚시 기술을 익히는 것과 더불어 내면의 수양도 함께 하고자 하는 낚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릴락시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릴락시가 뭐예요? 릴낚시는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낚시는 대낚시라고 그러고 대낚시. 대낚시라고 그러고 릴낚시라고 낚싯대에다가 릴 뭉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줄 감는 거 있죠. 그 지지지지 네,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감는 건데 어. 굉장히 먼 거리를 투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네. 줄이 쭉 풀리면서 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와 그 떡밥의 무게를 이용해서 네. 멀리 던지는 건데 이렇게 연안도 물론 공략을 하지만 네. 그의 장점은 먼 거리에 투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대낚시는 찌를 보고 입질을 파악을 하는데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릴 낚시 끝에다가 네. 끝에 부분에 방울 같은 거 달고 아니면은 밤 같은 경우는 케미 그 불빛을 보고서는 불빛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는 네.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는지 안 네. 잡았는지 알 수 있고 아. 물에 이렇게 뭐 수초가 많다거나 네. 뭐 걸림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줄을 감는 과정에서 네. 채비가 걸려갖고 뜯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깨끗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에서 좀 주로 성행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속이 좀 심한 강 네. 그런 데들은 이 대낚시가 불가능할 때도 많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릴이 아무래도 릴 낚시가 유리하겠죠. 바다 같은데, 강 같은데. 그렇지 바다에서도 그렇고. 어렵게 낚시를 시작한 노민조사와 김태우 프로. 하지만 낚시를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 못한 입질 좀 상황입니다.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고기 잡으셨어요? 입질이 없네요. 네. 저희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입질 없습니까? 네. 아니 어제 저 밤낚시부터 하셨는데 입질 전혀 못 봤어요? 예. 밤에 잠깐 한 번 정도 왔었는데 챔질이 안 됐어요. 입질은 봤고요. 입질은 받고. 근데 오늘 뭐 아침부터 지금까지 점심때 다 됐는데 지금 뭐 다른 회원분들도 여기저기 낚시하셨는데 예. 입질이 다 없나 봐요. 지금 벌써 다들 대들 거두시고 예.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이동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되는 데 있으면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을 한다고 김프로님? 아 저 붕어 오늘 잡아야 돼요 꼭.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조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어제 또 얼음도 얼고 또 얼음 깨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나 한우물만 파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근데 입질 겨울은 좀 이렇게 상황이 특수한 만큼 네. 오늘 기상도 좋아가지고 조과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직 지금 점심때도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주변에 이제 다른 저수지들 좀 한번 알아봐가지고 처음에는 그럼 또 황급히 이동을 해봐야겠네요. 그런 고기 생각도 한번 잡으러. 해봐야겠어요. 그들이 두 번째 포인트로 선택한 곳은 곡지수로. 수양지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노민조사로서는 처음 도전하는 수로 낚시인 셈이죠. 지금 저희가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인근 소재는 수로인데요. 네. 곡지 수로라고 그래요 여기가. 예, 굉장히 길고 좀 아까 그곳보다는 어. 좀 그렇죠. 아까는 좁은- 저수지였고 네. 여기는 이제 바로 이 뒤편이 바닷가예요. 아. 바닷가에 인접한 수로인데 네. 겨울 낚시는 대부분 저수지보다는 수로 형태에서 이 낚시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붕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수로가. 특히. 아까 그곳에서는 입질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곳에서는 과연 입질이 올런지. 글쎄 기대. 뭐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로는 그리고 뭐 떡밥은 쓰진 않아요. 네. 보통 이제 지렁이 미끼로 생미끼로 이제 그 붕어를 잡을 수가 있죠. 지렁이만. 네, 지렁이만 사용해서 오늘 아마 여기서는 붕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수로 낚시는 저수지와는 달리 공략하는 지역의 수심이 얕고 수초지대를 중심으로 포인트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출조 당일의 현장 상황이나 날씨, 수온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낚시 채비와 기술을 적절히 전환하여 공략할 줄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혜미 씨. 그런데 곡지수로에서 네, 왕초보 안녕하세요. 노민조사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조사가 있었으니 낚시동호회 이큰 붕어의 회원이자 무려 1년의 조력을 자랑하는 김혜미 조사. 우리 이큰 붕어 저기 여성 회원분이고요. 예. 낚시 경력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낚시 대결을 펼칠 분이니까 배우는 자세로 한번. 무슨 낚시 대결까지 제가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자, 우리 혜미 씨하고 네. 인사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수 배워볼게요.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아직 초보 낚시꾼이거든요. 많이 배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해봅시다. 노민,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조력 1년의 낚시 실력을 자랑하는 라이벌과의 만남. 하지만 뭐니 해도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초보 낚시꾼이지만 당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외로 겸손한 모습의 김혜미 조사.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노민은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을까? 제가 이제 김프로님께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기술과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제가 혜미 씨보다 좀 더 큰 고기를 잡아서 꼭 이길 거예요. 꼭 그러길 바래요. 네, 우리 한번 화이팅! 자, 파이팅! 화이팅! 붕어 놀라니까 한번. 부지런히 낚시를 준비하는 양 팀의 모습. 모두 각오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출조인 노민팀과 1년의 조력을 자랑하는 김혜미팀. 그 둘 중 과연 승리는 어느 팀의 손에 들어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벌써부터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노민팀과 김혜미팀. 어느 팀이 먼저 손맛을 볼 수 있을지, 또 어느 팀이 더 큰 씨알의 손맛을 즐길 수 있을지 그야말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21세기 최고의 낚시 대결 하이라이트. 왕초보 노민과 김혜미 조사의 진땀나는 한판승. 그야말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조과가 올라오는데요. 과연 어느 팀의 조과가 먼저 올라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쪽에서 한 마리씩 조과를 거둔 가운데 1대1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역전의 불을 당길 수 있을 것인가? 직접 실전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채비를 투척한 후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양팀. 행여나 상대팀에서 먼저 입질이 오는 것은 아닐지 잔뜩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요. 어느 팀이 더 정확하게 수로의 상황에 맞는 채비로 공략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겠죠? 김프로님, 네. 저희가 지금 수로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저수지에서는 떡밥하고 지렁이하고 함께 같이 붕어를 낚으려고 미끼를 그렇죠. 사용을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떡밥을 사용 안 하고 지렁이만 사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은 뭐 저수지하고 이런 수로 낚시의 좀 뭐 차이점이나 뭐 방법
그런 거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수초가 좀 없는 곳은 그래도 수초가 좀 있는 공간에다 붙이고 물색이 좀 탁하죠 지금 여기. 네. 이렇게 탁한 곳이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뭐랄까 폭이 좁잖아요 지금. 네. 폭이 좁으니까 아무래도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 붕어들이 벌써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다른 곳을 가버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숙이에요. 그리고 입질 시간대가 네. 수로는 주로 낮 낚시 위주로 이루어져요. 밤 낮에. 낚시가 아무래도 이제 활동이 붕어들의 저하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밤 낚시가 물론 되는 곳도 있지만 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특히 오전 낚시 그리고 초저녁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이렇게 쨍쨍 찌는 낮 아침하고 낮 그렇게 이제 입질 주 시간대가 그렇게 이루어지죠. 지금 짧은 데에서 입질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잔챙이가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거든요. 좀 큰 게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짧은 대에서 잔챙이의 입질을 받았다는 김혜미 조사. 그렇다면 이제 굵은 씨알의 손맛을 보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왕초보 노민과 김태우 프로팀은 어떨까요? 지금 입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물 안에서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지금 붕어를 유인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는 걸로 봐서 이쪽 햄 씨한테도 입질이 없을 거거든요. 아마 오늘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운만 조금 달아준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희망을 품고 있는 노민조사. 아직 김혜미 조사에게 입질이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인데요. 어찌됐건 노민조사가 이렇게 자신감에 부풀어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입질이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기압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저기 해가지고 그 입질이 그럴 거야. 다시 한번 던져봐. 지금 꺼내가지고 밑밥 좀 주고 그냥 고기가 붙게끔 만들어야지 입질을 하게끔. 지렁이 한번 쭉 달아봐. 뭐 1년 정도 낚시했으니까 뭐 지렁이 이제 뭐 안 무섭잖아. 처음에 할 때는 뭐 징그러. 김혜미 조사의 코치를 맡은 김태영 조사. 그 역시 입 큰 붕어에 실력 있는 낚시인인데요. 상대팀보다 먼저 붕어를 낚아올리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강력한 작전을 세우는 듯합니다. 이제 조력 1년의 세월을 보낸 김혜미 조사. 하지만 그 역시 아직은 초보와 같은 마음으로 낚시를 배워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태영 조사의 조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는 그의 모습에서 노력하는 낚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챙이가 조금씩 쪼아먹을 때 그런 입질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입질은 파악을 하고 기다려줘. 챔질을 하지 말고 확실했을 때 올릴 때까지. 그때 올릴 때까지 냅뒀다가 확실했을 때 챔질 포인트가 나왔을 때 챔질을 해줘야지 잔챙이라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두 여성 조사 모두에게 수로 낚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통상 수로에서는 아침 시간대에 입질이 집중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도 역시 수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붕어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다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자리만 고수하기보다는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치고 빠지기식 낚시를 시도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낚시를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두 팀 모두 이렇다 할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민조사 못지않게 긴장한 듯한 모습의 김태우 프로. 행여나 자신의 낚시 제자가 붕어의 손맛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더 열심히 낚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 탓일까? 낚시 바늘이 그만 옷에 걸려버렸다는 노민조사.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침착하게 채비를 무척하는 왕초보 노민.
이제는 정말 왕초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진지한 모습입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입질이 없는 가운데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는데요. 이러다 꽝을 치는 건 아닐지 모두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낚시인에게 다른 방법은 없겠죠? 아무쪼록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손맛의 감동 역시 더욱 진하다는 사실을 오늘 노민조사가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기야 채비를 바꿔보려는 듯한 김태영, 김혜미 팀. 여러 마리의 지렁이를 한꺼번에 달아 공략할 모양입니다. 지렁이 참 잘 다른 모양이네. 이제 대물 낚시 스타일. 지렁이가 지금 겨울이라 너무 큰 것 같고. 그럼 작은 걸로. 그렇게 조그만 걸 돼요? 실지렁이 같은 걸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아니. 여러 마리를 끼워가지고 아무래도 한 마리를 낀 것보다 여러 마리를 낀 게 움직임이 더 좋으니까. 여러 마리의 실지렁이를 탄 후 다시 채비를 투척해보는 김혜미 조사. 이번에는 꼭 깊은 소식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붕어가 쉽게 나오는 곳이었는데 이 살얼음 끼고 또 저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질도 깔짝깔짝거리고 저기 뭐 잡았다. 아하, 혜미 씨 먼저 잡았는데. 정말요? 김혜미 조사에게 입질이 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노민. 곧바로 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와 정말 크다. 제법 괜찮은 씨알의 붕어를 보고 연신 감탄사를 멈추지 못하는 노민. 너무 와, 진짜 손맛을 크다. 부러워하는 그녀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축하해요. 겨울이라 어머 웬일이야. 와 되게 크다. 아 이런 수로에서도 이만한 붕어가 나오네. 어머 아프겠다. 살살 빼세요. 축하드려요 혜미 씨. 고맙습니다. 난 입질도 없고 도대체야. 나는 언제 잡아? 자, 우리도 조용히 가가지고 와 크다. 이거 보세요. 한 20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혜미 씨 닮았어요. 얼굴 한번 해보세요. 닮았어. 와 이쁘게 생겼는데. 와 축하드려요. 한 마리 잡으셔야죠. 저도 가서 잡으세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아 처음에 아주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랬다가 몇 번, 두세 번 정도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때 탁 챘는데 이 녀석이 걸어 나와가지고 겨울이라서 추워가지고 이렇게 저항은 많이 없었거든요. 날씨가 빨리 따뜻하거나 아니면 추워서 얼음 낚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프로님 저는 언제쯤 잡을까요? 아, 혜미 씨 지금- 벌써 잡았는데. 다시 또 지금 해가 뜨고 있고 네. 지금 입질이 들어왔으니까 네. 우리도 입질 받잖아요. 좀 기다리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조용하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아, 혜미 씨가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더 큰 걸로 잡아야지. 너무 큰 걸 잡아가지고 더 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김혜미 조사의 조과 때문인지 더욱더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노민. 자신도 빨리 손맛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고기에 대한 욕심을 비우는 것 또한 낚시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째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수의 조과를 올려서인지 제법 여유로워 보이는 김혜미 팀. 입질 채. 바로 그때 입질이 왔음을 알리는 노민조사의 우렁찬 외침이 터지는데요. 드디어 노민조사에게도 손맛의 순간이 온 모양입니다.
야 처음 잡으신 건데. 아우 저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순간적이라서 아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것보다도 커요. 크네. 예. 이게 한 6치라고 그러는데 여섯이요? 한 18cm. 저의 기록에 남을 만한 붕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서 제일 컸던 거. 뭐 2마리째인데 이제. 아니에요. 저 첫 시간에 참붕어 아, 한 참붕어. 것도 잡았었잖아요. 다음에는 오늘은 그래도 우리 혜미 씨가 고수답게 좀 더 큰 거 잡았는데 그러게요.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큰 거 나올 수도 그래도 있으니까. 이쁘기는 제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이 잘생겼는데요. 네, 이쁘죠? 자, 어? 이런 건 작으니까 바로 예. 살려주세요. 이런 건 아직. 아 이거 집에 갖고 가면 안 돼? 기념으로? 아이고, 더 크게 놔두세요. 살려줘. 그래. 이렇게 해서 꽝초보 노민조사의 붕어 낚시 성공. 자, 붕어를 걸어보니까 네. 느낌이 어땠어요? 아니 처음에 이게 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아 혜미 씨 잡았는데 난 어쩌나.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김프로님이 입질 막 이러시니까 저 순간적으로 놀라갖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손만 쉬고 오고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낚싯대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 지금, 보느라고. 지금 뭐 첫 경험도 중요하지만 네. 붕어를 지금 너무 네. 세게 쳤어요. 아. 세게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작은 붕어가 네. 너무 세게 쳐갖고 네. 입만 딱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정말요? 입술만.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니까 붕어가 이렇게 붕 날라오잖아요. 난 잡으니까. 저는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의욕에 앞서서 힘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다음부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붕어가 걸릴 정도로만 네. 처음에는 낚시 도구의 사용법조차 알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붕어의 손맛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자 매듭에서부터 찌맞춤까지 그야말로 단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던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손맛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